운남성의 백호원침은 사실 단아백차라고 하죠. 1아를 따면 단아백차인 거고 1아 1엽으로 따면 월광미인, 1아 2엽으로 따면 월광백인데 사실 이런 제다법과 명칭이 탄생한 곳이 바로 보이의 경곡현입니다. 오리엔티 정 대표는 맹해에서부터 직접 바이크를 몰고 운남백차를 공부하러 경곡으로 갔는데요. 몇 편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운남백차는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원산지로 가보시죠. 저는 시상반납 맹해를 벗어나서 지금 경곡, 운남 백호원침의 원산지 경곡 진구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판단 미스였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바이크로 한 70km, 80km를 달렸는데 제가 중간에 이동을 찍을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스콜성 기후가 정말 대단합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앞으로 2주간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비가 오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출발해버리자, 출발하면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나온 건데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맹량이라는 곳입니다. 멍량. 시상반나 경홍에서 조금 위로 온 곳이 바로 멍량인데 지금 밤 11시입니다. 외국인을 다 받아주질 않아요. 드디어 한 집을 찾아가지고 이 집에 온 겁니다. 여기 시상반나는 날씨가 미쳤습니다. 네? 이게 안에 입었던 티인데 왜 찍으려 하니까 안 나오냐. 맹량, 멍량 이 생소한 곳에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그칠 줄 안 제 잘못이네요. 시상반나 날씨는 진짜 말도 안 된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자. 오늘 보이로 들어갈 겁니다. 보이로 가면 좀 낫겠지. 밤에는 이 주변 풍경이 하나도 안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근데 비 많이 오는데. 오늘은 뭔가 일어나자마자 바이크를 모니까 되게 졸리네요. 아침 먹고 가고 싶은데 시간을 아끼고 싶어. 비가 좀 약하게 올 때 그냥 가버려야지. 저는 시상반나에서 나와가지고 보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까지는 거리로는 한 90km 정도가 되고요. 오늘 제가 목표로 찍어놓은 곳은 보이의 경곡현이라는 곳입니다. 경곡현까지 226km 남았고 오늘 출발했을 때는 한 270k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 다 주파가 가능할 것 같고 경곡까지 올라가면 경곡에 조금 더 위에 인창이 있습니다. 쿤밍까지는 510km 정도. 어쨌든 때가 되면 쿤밍도 다 거쳐가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따두강, 대도강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손님들 오시면은 그 만묘다원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16만 묘인가요? 네, 그 정도가 되는 정말 거대한 기네스북에 오른 차밭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 왔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쉬어야겠다 싶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가 왜 이렇게 오냐 진짜. 이게 운남성의 우기입니다. 왜 운남의 차가 맛있냐. 차니 다 따고 나면 고생했다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 걔네들이 맛없는 차를 낼까요? 그렇죠. 확실히 근처에 차밭이 있어서 그런지 차를 판매를 하네요. 이런 음침도 있다. 참. 그래서 아침밥을 좀 먹고 가야겠습니다. 죽겠네. 먹고 배 좀 채우자. 진짜 배고프다. 이게 저희 아침밥입니다. 국물이 없냐 왜 이래 이게. 국물이 너무 적잖아. 밥 먹고 나니까 비가 좀 그쳐다잉. 역시 자연에 순응하면 다 돌아온다. 좋지 않습니까? 아침에 배도 채우고 비도 멈추게 하고. 딱이다.
다시는 우기에는 운남 오면 안 되겠다. 방금 그 기상 날씨 지도를 봤는데 운남 전체가 그냥 비구름으로 덮여 있더만요. 아이고. 아유, 가봅시다. 아, 비 안 온다. 다행이다. 확실히 대도강이라서 그런지 저기 차가 보이시죠? 이 대도강은 진짜 사방팔방 다 차받칩니다. 비는 이따가 나가서 해야겠다. 보이시죠? 차가 보이시죠? 운남은 그냥 차의 천국이라니까. 날씨가 이 모양인데 차가 잘 안 살겠습니까? 아, 가자 이제. 이제 160km만 더 가면 경곡에 도착합니다. 제가 지금 내비를 찍고 가는 곳은 경곡 대백차 주제공원, 그러니까 경곡 대백차 테마파크라는 곳이죠. 경곡에 가면 또 대백차라는 품종이 엄청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 곳에 가보고 그 근처에 또 좋은 차밭들이 많겠죠. 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일 테니까 거기서 가장 통통하고 길고 달달하고 단맛도 좋은 그런 운남 월강백 백호원침 하나 사보는 게 지금 저의 바람입니다. 아, 잠깐 표지판이 보이죠? 그래서 보이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2km 남은 거고요. 어쨌든 이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로 쭉 가면 이제 쿠밍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쿠밍 갈 날은 아주 요원한 것 같습니다. 대도광이라는 그곳에서부터 이 보이로 넘어오기까지 계속해서 저런 크고 작은 차밭들이 보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가 오냐. 엄청 오네. 저는 안 되겠다. 이제 멈춰야겠다. 아이고. 비가 엄청 오네. 비를 피해가지고 잠깐 버스 정류장에 왔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 얼마나 남았을까요? 경곡까지 2시간 45분 남았고 거리로는 138km 남았습니다. 야, 이 안에 진입한다고 다가 아니구나. 진짜 머네. 비 좀 그치면 가야겠다. 보니까 제가 아주 비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고이를 지금 관통하고 있고, 고이에서 닝얼에서 경곡으로 가는데 노란색이 비구름이 많은 정도입니다. 지금 폭풍이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강수량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저는 링얼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할 때 영자죠. 영이현입니다. 영이현. 지금 보니까 이 현은 되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는 것 같진 않네요. 근데 보이차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되게 중요한 현입니다. 왜냐, 예로부터 참화고도의 마방들이 이쪽 영희에 모여가지고 참화고도를 따라서 보이차를 운반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예로부터 중국 조정에서 보이차를 모아가지고 세금을 걷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영희라고 해서 그게 되게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희를 거쳐가지고 이제 경곡으로 가는 거고, 경곡까지는 거리상으로는 85km 정도 남았고 1시간 반 남았네요. 어쨌든 맹해에서부터 경곡까지 총 이동 거리가 280km 정도가 되니까 벌써 부산에서 서울 한번 가는 건가요? 하루 만에 이게 가능하네요. 참. 이제 경곡까지는 70km가 나왔습니다. 야, 많이 왔다. 야, 보이차고도 만만치 않구나. 뭔가 저 전력하고 이 구름에 둘러싸인 풍경이 장관이네요. 이제 경곡까지는 1시간 정도 나왔네요. 우기라서 그런지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흙구정물이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뭐야? 크록스를 신기를 잘했다. 어우, 어우, 가자, 달려가자! 가자! 다 와갑니다. 12km 남았다. 하루 만에 오네. 경곡에 왔다. 후후후. 백호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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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은침 가라사대 깝치지 말지어다. 와, 큰데? 심지 규모가 꽤 큽니다. 도착! 중국 대엽 백차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후! 왔어. 배고파. 도착했다. 여기가 바로 테마파크입니다. 경곡 대백차 테마파크. 여긴 여긴 공원이 아니라 진짜 공원이네. 난 차밭인 줄 알았잖아. 뭐야 이게.
난 차밭인 줄 알았어. 차밭이 아니라 공원이구나. 이제 경곡의 숙소에 왔습니다. 아이고. 와, 나름 되게 번화하네요. 이 보이시 산골에 야, 이런 현이 있습니다. 얼른 좀 씻고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배고파요.